오케이. 오. 다른 나라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전체적 교과 연계 도서는 저희 책 읽는 고객이 여러분들의 교과 연계 도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세요. 원주 문화예술을 아는 고디 우리들의 얘기를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청소년 테이블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 담당자 김세롬입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은 원주 권역 청소년 18명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크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약 10주 과정 동안 지역 문화를 탐구하고 내가 살 지역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번의 워크숍 과정을 통해 친구들이 직접 환경, 책, 문화예술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친구들 스스로 관심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약 10주의 과정을 지내온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그중 원주시 부시장님의 응원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우리 원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노력하시는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36만 원주 시민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원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미래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모두 만나보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키워드에 맞는 지역의 활동가가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책 테이블에는 도서출판 이음의 서연남 기획실장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지역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내는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책 테이블은 책 먹는 고딩이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주로 들어온 교과서 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친구들은 교과 연계형 독서를 통해 각자 선택한 과목을 원주와 연결시켜 조금 더 쉽게 교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은 책과 교과목 그리고 원주를 어떻게 연결하게 되었으며 연결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책 먹는 고딩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게 된 강주연, 김보혈, 강수연, 허정, 김민정, 이채원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저희 프로그램명은 책 먹는 고딩이고 주제는 독서입니다.
독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특이한 인상을 가진 책이 있는데 바로 저희 프로그램명의 모티프가 되어준 책 먹는 여우라는 책입니다. 책 먹는 고딩은 대중적인 동화책인 책 먹는 여우의 이름을 따서 재치 있게 변형한 것입니다. 사진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패러디를 해본 거고요. 저희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사전에 청소년 독서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낮은 독서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과 연계도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청소년 독서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의 첫 번째 정식 회의 주제였던 키워드와 아이디어 확산 과정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독서라는 주제를 접했을 때는 독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만을 가리키면서도 실현하기가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실현시키는 것이 좋을지 막연한 느낌이 먼저 들어서 1차적으로 각자 떠오르는 대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키워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 확산 단계에서는 독서라는 주제에 있어서 각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원주시 청소년 문학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자는 의견과 수상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각 학교에 배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들은 실현 가능성이나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프로그램으로 추진시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활동 전개에 관한 많은 가능성이 보이는 듯 싶었고 키워드 정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앞서 말했던 대상과 수립하고 대상과 목표를 수립하고 어느 정도 활동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이고 정밀한 프로그램을 경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청소년에게 독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시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효과와 단점에 대한 가벼운 논의를 거치는 워밍업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있을 흐름의 윤곽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자료조사 활동을 보열이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저희의 활동 방향을 정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자료조사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지루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 주변에 거의 없는 다도강 친구에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다도강 친구는 책을 왜 읽고 또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다음으로는 해외의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분량이 장난이 아닌데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원주 도서관에서 시행된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았는데요. 5곳을 중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몇 곳에 가보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원주시립 태장도서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중천철학도서관, 강원교육문화관, 그리고 원주그림책센터 이담, 이렇게 5곳의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곳은 2곳뿐이네요. 어쨌든 이걸 조사하고 저희가 뭘 깨달았냐면 많은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고등학생들을 위한 활동보다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발표한 자료조사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사전조사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 본인과 우리 주변 친구들의 독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끼리 질문을 만들어서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청소년들에게 홍보에 꽤 많은 참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경우 당일날에 참여자 100명을 돌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식이고요. 첫 번째, 나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은 총 몇 권 정도 되는가? 두 번째, 내가 책을 점점 더 안 읽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외에도 다른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는 이 2개 질문에 대한 답을 중점으로 얻고자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의 친구들이 자신의 독서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인데요. 학업의 부담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취미로 책을 읽는 시간도 같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요 질문 외에도 저희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249명에게 얻게 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책의 종류, 살면서 가장 책을 많이 읽었던 시기, 독서가 어떤 면에서 왜 좋은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 독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가? 이런 류의 청소년들의 독서 실태의 파악을 위한 많은 질문을 했고 주관식 답변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받은 결과와 의견들이 추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에 좋은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왜 도서관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지 아시겠나요? 저희는 설문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서 첫째, 많은 친구들이 학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둘째, 그래서 독서는 조금 뒷전이 되었다. 이 2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교과 연계 독서를 주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가 교과 연계 독서로 정해진 뒤에는 각자 한 과목씩을 맡아서 관련 도서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과목의 교과 연계 도서를 10권 이상 골라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짧은 줄거리, 교과서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저희가 만든 교과 연계 도서 목록과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보고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각자 맡은 과목을 저희가 사는 원주와도 연계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이라면 원주 출렁다리의 과학적 원리를, 사회라면 원주 5일장을 조사해 보는 것이죠. 이 활동에 대해서는 정희가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제가 교과 연계도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교과와 연계된 독서 활동을 하려면 학생들에게 교과와 연계된 특정 도서 목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과목을 하나씩 맡아 교과 연계 도서 목록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국어, 과학, 사회, 국사 등의 과목을 맡아 학생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독서를 10권씩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독서를 장려할 수 있는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독서를 싫어하는 학생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흥미로우며 간단한 도서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나 교과서 내에 문학작품들이 수록된 도서 등을 조사하여 교과 도서를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교과서와 연계한 독서를 읽어 학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별 교과 연계 도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도서들을 찾아보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 하고 교과 내용과도 관련된 도서가 무엇일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 책들 중 한 권을 골라 직접 읽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지문이 수록되어 있는 모음집, 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경제 내용을 담은 경제서, 평소 궁금했을 법한 일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재미있는 과학책 등을 직접 읽어보니 실제 생각했던 내용과는 다른 책도 보기보다 더 흥미로운 책도 있어 도서 목록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친구들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아주 알차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저희 팀이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친구들이 설명해 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인 저희에게 필요한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책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고 성적 향상 또는 생기부를 챙기기에 유용한 리스트를 만들자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과와 연관된 내용들을 원주의 문화와 역사에 빗대어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중간고사 범위 중에 경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제라는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주 5일장에 빗대어 보여줌으로써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시면 되게 이쁘죠? 이건 제가 썼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사진은 교과 연계 도서를 추천하는 파트로 저는 국어 과목을 맡아서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엮은 책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 가격, 출판사, 줄거리, 목차 등 간단한 설명도 넣어주기도 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직접 이거를 읽어보고 청소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특징들과 키워드를 설정하여 쉽게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는 국어를 맡았고 다른 친구들은 과학, 한국사, 사회 등 다른 과목들도 맡아서 다양한 책들도 함께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여기서 보시면 제목에 원주 5일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5일장인데요. 주연이가 교과 내용과 관련된 원주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원주의 시장들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국어 내용에서도 원주 문화와 역사를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저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을 만화 캐릭터를 사용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희가 마지막쯤에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요. 이 만화 캐릭터를 통해서 글로만 설명하는 저희 책을 좀 생생하고 또는 생생하고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만화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는 저희가 각각 자기 자신을 모티브로 하여 그리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을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주로 교과별 세부 특기사항이나 독서 종합 시스템을 엄청 쓰게 됩니다. 특히 교과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배운 교과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심화 탐구해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유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어떤 책을 읽어보고 무슨 내용을 깊이 탐구해봐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또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책을 만들어서 탐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외우고 넘어가는 부분, 특히 한국사에서 흐름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외우는 친구들에게 흐름을 잡아주고 재미있게 외울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키울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차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친구들이 참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주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생기부와 독서 종합 시스템에 적을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하였고, 진광고등학교에 다니는 B군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원주여자고등학교, 상지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C양, D양은 관심은 끌 수 있을 것 같지만 참여율은 확신할 수 없으며 큰 호응을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북원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E양은 교과 연계 독서 리스트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진로에 맞춰 책을 읽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원주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F군은 공고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공고 내에서는 독서에 큰 관심이 없다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몇 친구들에게 생기부에 이점이 되는 점을 어필하면 그나마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함께 프로그램을 위해 같이 동고동락한 저희 팀원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들 어떠셨나요? 먼저 좋았던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원주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저의 말과 생각이 제가 사는 원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독서를 장려할 방법을 궁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기간이 촉박해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점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 기간이 2번이나 겹쳐 자꾸 끊길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 도중 코로나로 인해 여러 번 불가피하게 온라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방식이 익숙치 않고 대면 회의에 비해 확실히 소통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더뎠던 점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주연이와 보열이가 말했던 것처럼 저 역시 시험 기간이 겹치고 저희 모두가 같은 학교라 다른 학교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온라인으로 만남을 진행해야 있어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나 시험 기간 같은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상지여자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학생들과 진행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더 확장되고 구체적인 발전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학교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물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참여와 호응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저희 또래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10회차에 걸쳐 시작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활동을 발표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소감도 들어보았고요. 발표 시간이 길어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루하셨나요? 지금 20분인가 2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Q&A를 진행할 겁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다른 환경팀이나 다른 문화예술팀이 저희가 한 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조금 생동감은 떨어지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저희 Q&A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친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참여를 하실 건가요? 네, 이 프로젝트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들었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이 원주를 디자인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요. 근데 직접 하다 보니까 알 수 있는 면이 있었고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주제를 바꾸게 되면서 하고 싶었던 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서 조금 아주 기분이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요. 조금 이제 책 말고 다른 주제, 완전히 다른 주제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내년에 참여 의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따로 있나요?
이제 책을 읽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10대 친구들, 특히 고등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책을 평소에 접하지 않거나 책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쉽게 교과 연계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높이와 교과별 목차에 알맞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큰 부담이 없고요. 요약을 통한 대강의 줄거리가 설명되어 있어서 필요한 책을 고르는 수고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내가 책을 쓰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잠깐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공부를 하다가 이 공부가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고 나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블레틴 보드, 이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게시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외웠었는데 며칠 뒤 실제 저희 아파트 게시판에 블레틴 보드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는 척을 했죠. 그래서 만약 제가 교과 연계 책을 쓴다면 책 제목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배운 개념들이 실제로 활용된 생활 속 사례를 유쾌하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잘생긴 외국 배우가 이 영어 단어를 쓰더라.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날렸다. 그러니 예금, 채권에도 분산 투자를 해라. 또는 내가 베트남에 갔는데 실제로 아오자이를 입은 사람을 봤다. 등등.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오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솔직히는 처음에는 좀 성가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고 이걸 한다고 무슨 보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활동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가 하는 일에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면서 내가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여기 참여하러 오면 올수록 더 즐겁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재밌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솔직히 이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우선 정말 편하게 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들도 함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경우도 있는데 서로 설득하면서 말하고 늘 배려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게 느꼈고 대화가 정말 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돌려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해주어서 더 좋았어요. 근데 진짜 힘들다고 느꼈던 거는 어제 느낀 기분인데요. 학교 끝나고 배고픈 상태로 모임으로 왔는데 간식이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식 기다리는 시간 동안 머리는 안 돌아가고 대본은 계속 써야 되고 해서 그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간식이 오고 나면 다시 행복해졌고 그냥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함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참여하라고 권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낯설기만 했었는데 그리고 관심 분야에 따라서 팀이 3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 진행을 해야 돼서 굉장히 의견 내기도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이 처음에는 되게 조용해 보였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서 같은 팀원으로서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었던 서연남 선생님과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되게 잘해주시고 저희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이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청소년의 전지적 참견 시점이란 톡톡 튄다.
과정이다. 실현이다. 청소년의 소통 창구다. 재밌다. 우리의 시선이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책 테이블 역시 6명의 친구들이 10주의 기간 동안 많은 고민과 활동을 해왔던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교과목과 원주의 연결은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다른 청소년 친구들의 의견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책 먹는 고딩 친구들이 테이블 과정을 통해 교과목과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읽고 싶은 책, 관심 가는 책, 모든 것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책 먹는 고딩 친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나의 날개 되어준다면 많은 바다를 건널 거예요. 그대가 나의 하늘 되어준다면 끊임없이 달려나가